주식 매도 시점, 버핏이 알려주는 진짜 원칙. 오프닝 가장 어려운 질문. 여러분, 투자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좋은 주식 고르는 거? 아닙니다. 진짜 어려운 건 언제 팔 것인가입니다. 주가가 오르면 더 오를 것 같아서 못 팝니다. 떨어지면 손실 보기 싫어서 못 팔죠. 결국 머리로는 알면서도 감정에 휩쓸려 최악의 타이밍에 팔게 됩니다. 그런데 워런 버핏과 찰리 먼거는 평생 이 문제를 완전히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그들에게 주식은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종이 조각이 아닙니다. 살아 숨쉬는 사업의 일부죠. 오늘은 이 두 전설이 직접 알려준 언제 주식을 팔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원칙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이 영상 하나면 여러분은 더 이상 매도 타이밍에 고민하지 않게 될 겁니다. 챕터 1. 버핏의 기본 원칙 팔지 마라. 충격적인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버핏과 먼거의 기본 전략은 매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히 보유하는 거죠. 미쳤나 싶으시죠? 그런데 이게 가장 합리적인 전략입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복리의 마법입니다. 주식을 팔 때마다 두 가지 비용이 나갑니다. 세금이랑 거래 수수료죠. 먼거는 이렇게 말했어요. 뛰어난 투자 몇 개를 찾아서 그냥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으면 정부의 세금 시스템이 당신에게 매년 13% 복리 수익을 추가로 안겨주는 셈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주식을 팔지 않으면 세금을 안 내잖아요. 그 세금으로 낼 돈도 계속 굴러갑니다. 이게 복리로 쌓이는 거예요. 반대로 자주 사고 팔면 이 눈덩이를 계속 쪼개는 겁니다. 두 번째, 무이자 대출의 마법입니다. 버핏은 기발한 표현을 썼어요. 주식을 팔지 않고 있는 동안 내야 할 세금을 정부가 무이자로 빌려준 돈이라고요. 생각해보세요. 1억 벌었는데 세금으로 2천만 원 내야 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주식을 안 팔면요? 그 2천만 원도 계속 투자에 쓸 수 있어요. 정부가 이자 없이 빌려준 거죠. 근데 팔면요? 그 특별한 대출을 즉시 갚아야 합니다. 복리의 동력이 되던 돈이 영구적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세 번째, 미스터 마켓을 이용하는 겁니다. 벤저민 그레이엄이 만든 개념인데요. 시장을 조울증 환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날은 흥분해서 터무니없이 비싸게 사겠다고 하고 어떤 날은 우울해서 헐값에 팔겠다고 합니다. 버핏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스터 마켓은 당신을 섬기기 위해 존재하지 당신을 이끌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다. 주가가 떨어졌다고 좋은 회사 주식을 팔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때가 더 살 기회죠. 챕터 2. 그래도 팔아야 할 때가 있다. 이상적으로는 영원히 보유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버핏과 먼거도 현실주의자예요. 반드시 팔아야 하는 네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첫 번째, 회사가 망가졌을 때입니다. 처음 샀던 이후 그 회사의 경쟁력이 사라졌다면 미련 없이 팔아야 합니다. 버핏의 최악의 실수 얘기해볼까요? 덱스터 슈라는 신발 회사를 샀는데요. 강력한 브랜드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저가 해외 경쟁자들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그 경쟁력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결국 회사는 청산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버크셔 주식으로 인수했다는 거예요. 버핏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실수를 복리로 키웠습니다. 버크셔 주주들이 치른 비용은 4억 달러가 아니라 35억 달러였습니다. 아무리 좋았던 회사라도 핵심 경쟁력이 무너지면 끝입니다. 팔아야 해요. 두 번째, 처음 판단이 틀렸을 때입니다. 위대한 투자자는 실수를 안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실수를 빨리 인정하는 사람이죠. 투자 결정이 틀렸다는 게 명백해지면요? 자존심 버리고 바로 팔아야 합니다. 본전 생각하면 더 큰 손실만 봅니다. 손실을 확정하는 게 아니에요. 추가 손실을 막고 더 나은 기회를 찾는 겁니다. 세 번째, 훨씬 더 좋은 기회를 발견했을 때입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단순히 다른 좋은 주식을 찾았다고 파는 게 아닙니다. 먼거는 이렇게 말했어요. 위대한 기업 몇 개를 살 수 있다면 그냥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으면 됩니다. 위대한 기업을 팔고 다른 데 투자하려면 그 대안이 현재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어야 합니다. 세금이랑 거래 비용 다 감안하고도 월등히 나아야 하죠. 평범한 회사는 적당한 가격에 도달하면 팔면 됩니다. 하지만 위대한 회사는 다릅니다. 웬만하면 들고 가는 게 답이에요. 네 번째, 극심하게 고평가됐을 때입니다. 이론적으로는요.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지면 팔 수 있습니다. 1960년대 후반에 버핏이 시장이 너무 고평가됐다고 판단해서 투자 파트너십을 해체한 적이 있어요. 하지만요, 이건 정말 극단적인 경우입니다. 버핏은 이렇게 말했죠. 편안한 가격에 의심스러운 사업과 의심스러운 가격에 편안한 사업 중 하나를 선택한다면 우리는 후자를 훨씬 더 선호한다. 무슨 뜻이냐고요? 좀 비싸도 좋은 회사 사는 게 싸다고 별로인 회사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겁니다. 실제로 버핏은 1996년에 버크셔 주가가 저평가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1년 뒤에는요? 주가는 비슷한데 회사 가치가 많이 올라서 이제 적절해졌다고 했습니다.
가격이 비싸다고 무조건 파는 게 아니라 가치가 가격을 따라잡기를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챕터 3. 절대 팔면 안 되는 이유들. 이제 반대로 갑시다. 절대 팔면 안 되는 이유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이유로 팝니다. 첫 번째, 주가가 떨어진다고 겁먹고 파는 겁니다. 가장 흔한 실수죠. 시장이 공포에 빠져 주가가 폭락할 때 사람들은 함께 겁먹고 팝니다. 로이 노이버거라는 투자자가 한 말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을 부리고 다른 사람들이 탐욕을 부릴 때 두려워하라. 시장의 공포는 매도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매수 기회예요. 시장의 단기 감정은 회사의 장기 가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두 번째, 그냥 수익 났다고 파는 겁니다. 수익이 났을 때 팔아야 손해가 아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진리처럼 느껴지는데요. 위대한 기업에 투자할 땐 가장 어리석은 짓입니다. 버핏은 이렇게 비유했어요. 훌륭한 자회사를 가진 모 회사는 가격에 상관없이 그 회사를 팔려고 하지 않는다.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를 자회사로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그 가치가 올랐다고 팔까요? 절대 안 팔죠. 계속 돈을 벌어다 주는데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면 안 됩니다. 세 번째, 남들 따라하는 겁니다. 버핏은 이걸 제도적 관성이라고 불렀어요. 다들 하니까 따라하는 거죠. 그는 이런 우스운 비유를 했습니다. 지옥에서 석유가 발견됐다는 헛소문이 돌자 천국의 모든 석유업자들이 지옥으로 달려갔대요. 월스트리트 전문가들의 예측이나 대다수 투자자들의 움직임을 맹신하면 안 됩니다. 투자 결정은 오직 스스로의 분석에 근거해야 해요. 군중이 한 방향으로 달려갈 때요. 그 반대편에 기회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클로징 3가지 질문으로 정리하기. 자, 정리해볼까요? 버핏과 멍거에게 매도는 투자의 끝이 아닙니다. 더 나은 기회로 자본을 옮기는 전략적 결정이죠. 매도를 고려할 때 스스로에게 3가지 질문을 던지세요. 첫 번째, 내가 이 회사를 처음 산 이유가 여전히 유효한가? 회사의 경쟁력이 무너졌나요? 처음 판단이 틀렸나요? 그렇다면 팔아야 합니다. 두 번째, 이 돈을 현재보다 훨씬 더 나은 곳에 장기적으로 재투자할 수 있나? 단순히 좋은 기회가 아니라 세금과 비용 다 감안하고도 월등히 나은 기회여야 합니다. 세 번째, 내 결정이 시장의 변덕이 아니라 회사의 진짜 가치 변화에 근거하고 있나? 주가가 올랐다, 떨어졌다는 건 이유가 안 됩니다.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가 변했는지를 봐야 해요. 이 3가지 질문에 정직하게 답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은 감정의 함정에서 벗어나 진짜 투자자가 됩니다. 기억하세요. 버핏과 멍거의 원칙은 단순합니다. 좋은 회사를 사서 영원히 들고 가라. 단, 회사가 망가지거나 처음 판단이 틀렸거나 훨씬 더 좋은 기회가 있거나 극도로 고평가됐을 때만 팔아라. 그리고 절대로 시장의 공포나 군중심리, 단순한 수익 실현 같은 이유로 팔지 마라. 사업가처럼 생각하고 철학자처럼 인내하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투자의 행운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